오늘은요, 인생에서 이것을 꼭 배웠으면 하는 한 가지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특히나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면 12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서 이거를 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근데 꼭 배워야 된다는 꼭 거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후추파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 들었던 생각이에요. 지금 우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성장, 저금리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현대의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성장, 저금리 하면 이제 투자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교육, 배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혁신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신사업을 막 발굴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죠. 그렇죠. 대기업에서 막 새로운 사업과 막 M&A를 통해서, 그리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면서 막 여러 일을 하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이것을 대단히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데, 이게 이제 뭐냐면 되게 유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뭐 저널리스트, 정치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오피니언들이 막 모여서 토론을 하는 데인데, 여기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세계에서 인구 대비해서 혁신국가 3위 꼽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 미국의 기술주들이 주로 있는 그 증시 시장이잖아요. 거기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추파 보고 맞아요. 떠오르신 생각들. 후추파면은 어느 나라인지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야기.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이스라엘에 아까 제가 이제 인구 대비라고 말씀했잖아요. 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800만. 800만인데 혁신국가 3위에다가 나스닥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고, 스타트업은 세계 최대 보유를 하고 있는 국가예요. 서울보다 인구수가 적네요. 그러네요. 따지고 보니까. 서울보다 서울 적어요. 1000만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뭐 여러 요인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책, 후추파의 저자인 인발 아리엘리, 인발 저자는 그것을 이제 교육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교육하면은 우리나라도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률 엄청 높거든요. 근데 교육률이 이렇게 높은데, 유대인도 교육으로 유명한데 왜 이런 좀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거든요. 네. 자, 근데 되게 또 놀라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 하면 교육이고, 유대인 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브레인들, 그런 사람들의 총집합 민족,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를 보면요, 뒤처지는 편이에요. 그것도 많이. 피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많이 세계 학업 성취도 평가. 이게 이제 정확히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OECD에서 공식적으로 3년마다 이걸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OECD 이제 아무래도 속한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선진국 국가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한 7, 80개 국가들이 시험을 쳐요. 15세, 만 15세 학생들이. 그래서 뭐 과목은 읽기, 수학, 과학 등 기본적인 소양. 요거를 이제 점수를 잘 받으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 능력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에 이제 2018년에 가장 최신 시험 친 연도가 2018년인데, 평균 점수가 487점입니다. 네.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시험 친 국가의 수가 79개 중이요. 79개 국가였어요. 그 중에서 487점이 평균인데, 자, 1위가 어디냐? 우선 중국입니다. 555. 싱가포르 2위예요. 네. 549. 그 다음으로 누굴까요? 우리나라인가요? 우리나라 갔죠. 우리나라가 조금 뒤쳐졌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엔 항상 1, 2, 3위 거기에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맞아요. 근데 많이 뒤쳐졌어요. 마카오, 홍콩, 에스토니아,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다음으로 한국이 위치합니다. 많이 떨어졌네, 옛날보다. 예. 근데 점수가 514점으로, 아까 평균이 487점이라고 했잖아요. 예. 낮지는 않아요. 예, 높네요. 상위권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어떠냐 이거죠? 평균 점수가 470점. 평균보다 낮네요. 평균보다 낮아요. 예. 그래서 79개 국가 중 37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한 중위권 정도예요. 그리고 하위권으로 갈수록 점수가 더 격차게 떨어지기 때문에. 피사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은 뭐 그냥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성적 받는 그런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기본 소양으로 여러 과목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스닥, 기술 이런 거에 뛰어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가 하위 40%예요. 그러니까 60등, 100명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로 따졌을 때는 세계에서 그 기술주에서 아주 상위권인데 학생들 공부를 따졌을 때는 오히려 하위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수학, 과학. 게다가 수학과 스템. 이상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 기업 창업이라고 하면은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사실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학, 과학, 기술, 뭐 재무, 경영 두루두루 네.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맨바닥부터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라 맨바닥부터 막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재밌다는 거죠. 이렇게 학업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성적이 저조한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국가적 성취를 하고 있을까? 답은 뭘까요? 글쎄요. 전 감도 안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게 뭘까? 답은 그겁니다. 되게 심플해요. 피사에서 높은 시험 성적을 얻는 데 필요한 능력이 기업가 또는 혁신가,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네, 피사 공부 잘한다고 비즈니스 잘하는 게 아니다. 필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저희도 그거 알고 학교 공부 잘한다고 뭐 학교 나와서 사업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보스 근데 봐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나 그 시험 이런 것들은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죠? 다 대학 입시 학교 공부 잘하는 거에 맞춰져 있죠. 피사에서 또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그렇죠. 평균 점수 올리려고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를 시험 출제 기관인 데도 알고 있어요. 그 OECD도 알고 있고 아까 제가 다보스 포럼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들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으로 많은 학술 분야의 핵심 교과 과정이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과 이 사회 속도가 불일치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죠? 20계열에 입학한 학생이 학사 학위를 수료할 때쯤에는 1학년 때 학습한 지식의 약 50%가 이미 낡은 지식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해서 1학년이 졸업할 때는 50%는 쓸모가 없는 거야. 내가 등록금을 1억을 냈다면 5천만 원은 불필요한 거지.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상관관계가 낮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거.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읽었냐면 50%가 이미 낡은 지식이 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렇다. 이미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시대가 더 빠르게 변할까요? 천천히 변할까요? 더 빠르게 변하겠죠. 그러면 이게 50%가 60%, 70%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이 부분을 포착해가지고 이 인발 아리엘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발 아리엘리가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피사에 그 세계적으로 말하는 기본적 서양에는 조금 뒤처질 수 있어도 정말 필요한 21세기의 이 불확실한 시대, 빠르게 변모한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걸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요즘에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뭐 대학의 붕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뭐 취업 시장의 변화나 이런 거랑 엮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봐도 이제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이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면은 이게 되게 의미가 많이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교육에서 도대체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거기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비슷한 과정이 정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현장과 함께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웹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체스 게임 같은 거를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과목을 다 마칠 때쯤에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중간 테스트를 보면서 시범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 지식은 정말 간단하게만 알려주고요. 그거를 오지선다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한 코딩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어느 정도
이 현장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수준.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그 결과물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것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조차 못 만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코딩을 가르쳤는데도. 그런 과목도 나온다는 거예요, 종종. 그만큼 현장 중심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깊이 천착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프로젝트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코딩 교과서를 볼 때 나오는 그런 연습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제품 수준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많이 뭐 이렇게 그 도입을 해가지고 뭐 현장 학습이나 체험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요식행위 같은 거. 그렇죠. 현장 학습한다고 현장에 간다고 뭘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흉내내는 수준. 맞아요.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예 제품을 진짜로. 진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실사구시. 그러니까 전 세계 청소년들을 이렇게 딱 모아놨을 때 그 실사구시 배움의 끝판왕이 이스라엘 청소년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똑같이 만약에 코딩에 대한 지식을 겨룬다. 얼마나 뭐 코딩에 대한 그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고 뭐 코딩 뭐 한마디로 무슨 뭐 용어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걸 따지면 그럼 이제 피사 점수가 높은 나라들이 더 많이 알겠죠. 알 수 있죠. 그 아이들은 그걸 많이 알 뿐 실제 제품을 잘 만드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은 아예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만드는 걸로 바로 그냥 진짜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 게임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국가가 없었던 기간이 가장 긴 민족이었죠. 그 말은 그렇죠. 외부 침입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항상 생존이 여기에서 항상 이걸 고민했어야 되는 민족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결과물을 내지 않고 돈을 벌지 않고 바로 먹을 게 되지 않는 그걸로 환산이 되지 않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철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치열한 철학이네요. 치열한 거죠. 네. 지금도 보면 포탄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아직도 중동 화약고죠. 그렇죠. 지하마다 벙커가 있고 집마다.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경험. 그리고 간접 경험도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일을 가장 잘 기억한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많이 하게 교육 커리큘럼이 짜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거의 최고 수준의 아웃풋 교육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성장형 사고방식 공부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여기 시작점이 있고 여기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코딩의 기초적인 지식 같은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체스 게임을 만들어요. 자,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체스 게임을 만드는데 이 시작과 끝으로 가는데 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고속도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이렇게 U자형을 그린다는 거거든요. 성장형 사고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 난관 속에서 자존감도 잃고 자신감도 잃고 이 가운데 좌절감, 실패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근데 현실에 우리 사회에 나와보면은 이건가요? 대부분의 일들이? 아니죠. 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코딩은 특히 더 그런 게요.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컴퓨터학과 다닌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 입에 달고 살아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왜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왜 되는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면 안 돼서 답답하고 되면 또 왜 되는지 답답하고 근데 그런 좌절을 진짜 다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그 좌절을 겪었을 때 이거를 많이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다음번에 그 좌절을 만났을 때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그러니까 있겠죠. 이게 놀라운 건데 좌절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다가 언젠간 꺾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제에서 결국에 결과물을 내야 점수를 받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또 뭘 깨달으냐면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아, 그렇죠. 이걸 계속 물어보고 선생님 피드백도 듣고 또 어떤 뭐 기업을 찾아가야 되고 아니면 친구 나는 수학을 잘해 넌 과학을 잘해 이런 식으로 조언을 얻어서 같이 해야 되는 팀워크까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뭉쳐야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전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무턱대고 던지는 건 아니죠. 우리네는 어떻게 배우는가에서도 배웠지만 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겪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주로 글을 쓰는 일을 하는데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동영상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동영상 편집을 직접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게 제가 그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들었냐면 실질적으로 아예 뭐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까지 딱 2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렇다고 막 이제 되게 고급 동영상 편집 기술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필요한 동영상 편집 기술, 제가 완성하고 싶은 영상을 위한 편집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는 거 따라서 배우고 어디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 써 있는 거 따라서 배우고 그러니까 심지어 책 한 권도 안 샀어요. 그런데 진짜 일단 하면서 말 그대로 지금 실전에 떨어져 나왔고 회사에서 충희 PD 결과물을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니까 정말 궁유지책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막 해서 어쨌든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유튜브 스승들로부터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렇게 결과물이 해서 막 몇십만 조에 나온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게 교육 차원에서 엄청나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과정이 진짜 이게 저는 이거 소름 돋았는데 유대인의 교육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요. 청소년들에게 일찍 좌절감을 가르쳐라요. 실패에 익숙해지는 걸 가르쳐라. 자, 우리나라 학생들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카이스트 학생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카이스트 학생들이 들어간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진짜 전교 1등 막 날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이스트 가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까지 날라다니는데 카이스트 가니까 다 천재들인 거야. 다 똑똑해. 근데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 10등을 했어. 충격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떤 놀라운 그런 통계 자료를 듣게 됐냐면 3학년 때 서울 안에 있는 공과대학 카이스트보다 떨어지는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점수로 수능 점수 따졌을 때는. 근데 편입한 학생이 최우수 학생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상위권을 차지하고. 카이스트를 나와서 그냥 다른 대학의 공과대학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카이스트 계속 그러니까 과학고 카이스트 그 친구들이 있고 인서울 공과대학에서 1등 하던 친구가 카이스트 와가지고 최우수 학생이 되는 거예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원인이 다 뭐냐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성장형 사고방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너무 1등만 밟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가 너무 그 임팩트가 큰 거야. 자기 충격이. 그래서 앞서서 실패의 경험을 겪어본 사람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천재들만 모여있는 곳에 왔을 때도 내가 요번에도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실패를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처음 실패를 딱 겪는 거 내가 실패했어. 여기에 이제 집착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의 큰 특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교육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교육은 고정형 사고방식을 키울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 좌절감, 실패감을 맛보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한 번의 시험으로 그 점수를 낙인 찍어서 뭔가 기회를 주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이제 어떤 거냐면 에디슨처럼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디슨이 어떻게 말하게 됐냐? 이런 거죠. 이분이 9,999번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공하지 않는 9,999번의 방법을 찾은 것뿐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끈기가 약하다는 것이다. 밀어붙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우리 심화 학습을 한다면 인발 아리엘리가 이제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포괄적 실패와 제한적 실패라는 말을 써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나의 실패와 프로젝트의 실패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실패라는 건 뭐냐면 내 존재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지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 내가 뭐 되겠어? 그러니까 나의 실패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었을 때. 근데 제한적 실패는 뭐냐? 내가 실패한 게 아니고 그냥 그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실패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할 때, 내가 두 번째 줄에 점을 하나 잘못 찍었네. 아니면은,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다가 좀 실패했어요? 그럼 그 원인이, 저 타사가 지금 저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원인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이거 실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포괄적 실패, 되게 디테일한 실패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 청소년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실 실패라는 게 말이죠. 진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 실패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실패해서 많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패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근데 저는 굳이 많은 걸 배울 필요도 없고, 아까 에디슨의 말씀하고 비슷한데 하나만 배워도 된다고 해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그것만 배워도 하나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음번에 그런 짓을 안 하면 돼요. 다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라는 거는 다음에 다르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고, 그 실패가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답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대신에 제한적 실패로 다음번엔 이렇게 하지 말아봐야지. 맞아요. 그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진짜 다 얻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에 익숙해지고 제한적 실패 사고에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 오히려 더 도전을 하고 싶어지죠. 왜냐면은 실패했을 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엔 다르게 해봐야지. 성공할 빨리 수 다르게 있겠구나. 해보고 싶다. 네.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네. 성공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상이 어마어마하죠. 나스닥에 한번 상장해봐요. 그렇죠. 그냥 인생 역전이에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때요? 아무래도 이런 교육보다는 요거에 좀 반대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 베이스, 네. 대기업, 뭐 공무원,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런 쪽이 이제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느냐. 근저로 이제 파고 들어갔을 때 이 교육과 배움, 특히 청소년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 어떤 철학, 어떤 키워드에 입각해서 배워왔느냐, 성장해 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거의 키워드가 뭡니까? 실패, 좌절감을 일찍 많이 경험해서 익숙해져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도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군요, 이제. 그리고 그 실패는 어디서 왔어요? 현장 중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실사구시 교육. 그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이나 그리고 뭐 이거는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배움의 과정 속에서도 한 번쯤 꼭 염두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같습니다. 네.